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자, 세 번째 리빙랩 방법론 분석, 리빙랩 프로세스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수행하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재림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 방법론을 리빙랩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리빙랩 프로세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리빙랩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 환경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리빙랩은 혁신 활동에 사용자가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들 중에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하고 프로토타이핑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법론과 방법 그리고 다양한 도구 등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론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리빙랩별로 리빙랩들은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빙랩 프로세스라 함은 이해관계자들이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순차적인 흐름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각 리빙랩의 운영 목적이나 구축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리빙랩마다 고유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이 리빙랩 프로세스들 간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빙랩별로 설립 연도와 국가, 운영 주체, 주요 평가 대상, 리빙랩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정리한 후에 대표적인 리빙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랩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를 공통점과 특이점 측면에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헌 및 웹사이트를 조사를 해서 리빙랩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서 리빙랩 메소돌로지, 메소드, 프로세스, 툴, 케이스 스터디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문헌 94개를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엔롤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가입된 리빙랩들의 웹사이트 169개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리빙랩 프로세스라는 것이 존재하는 문헌과 문헌 54개와 웹사이트 21개를 선별을 하였고요. 이때 54개와 21개의 문헌 웹사이트를 대조해서 중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개의 리빙랩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한 리빙랩들의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였고요. 프로세스 분석 결과 리빙랩 프로세스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선별한 22개 리빙랩에 대해서 리빙랩별로 설립 연도, 국가, 운영 주체, 주요 평가 대상, 프로세스를 분석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발표에서는 대표적인 리빙랩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리빙랩을 도출하게 된 배경은 리빙랩의 운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평가 대상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에 따라서 3가지 리빙랩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에 따라서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리빙랩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3가지 리빙랩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리빙랩인 보트니아 리빙랩의 경우 기업들의 ICT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평가하고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의 리빙랩입니다. 이 리빙랩은 스웨덴의 룰레아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ICT 조직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리빙랩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프로세스 도식을 보시면 이 보트니아 리빙랩의 경우 총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리빙랩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활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컨셉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컨셉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이 프로토타입을 실제 생활 환경에 구현하고 평가하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설계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하고 개선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제품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리빙랩인 브리스톨 리빙랩의 경우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이런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리빙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랩의 경우 사용자의 문제나 공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총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슈를 도출을 하고 이러한 이슈를 도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서 상세한 사용자 이슈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솔루션을 도출하는 설계 단계를 거치고요. 이렇게 개발한 솔루션을 실생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생활 환경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얻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얻어서 솔루션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선된 솔루션을 평가받고 이러한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결과를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리빙랩인 코발 리빙랩의 경우 공공행정 서비스나 정책 등을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인데요. 이러한 리빙랩은 유럽 11개국에 대해서 18개의 대학과 의회, 기술센터 등이 리빙랩 이해관계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랩의 경우 총 11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공공 서비스 중에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서비스 등을 도출을 해서 새롭게 디지털화하기 위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지 혁신 기회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 변환을 통해서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공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공공 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 민간 영역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이런 걸 서비스화할 때 정책적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책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22개의 리빙랩 프로세스를 확인한 결과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운영 목적과 그리고 평가하는 대상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프로세스 분석 결과 공통점을 4가지 정도로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모든 리빙랩들이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프로세스를 도출함에 있어서 새로운 니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한 후에 리빙랩에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정책이나 기술 등을 공동 창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으로는 각 리빙랩 프로세스가 사용자에게 공감을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를 프로토타입화하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와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나 니즈를 발견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빙랩 초기 단계에서 리빙랩 활동을 계획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 리빙랩을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홍보 단계에서 리빙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리빙랩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 SNS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리빙랩 프로세스의 특이점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으로는 리빙랩마다 혁신 활동의 종류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3단계부터 11개의 단계까지 각기 다른 단계로 구성된 고유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빙랩 고유의 특징을 프로세스가 반영을 하였고 그 반영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리빙랩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빙랩 유형에 따라서 최종 단계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사업화, 결과 확산, 솔루션 실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주도형 리빙랩과 연구기관 주도형 리빙랩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솔루션이나 이론을 연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리빙랩이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해서 사업화하거나 이를 평가한 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주도형 리빙랩의 경우 리빙랩을 통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리빙랩 결과 확산 단계를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의 경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솔루션을 실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이점으로는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를 다루는 리빙랩의 경우에는 리빙랩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리빙랩 프로세스를 분석을 통해서 공통점과 특이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과 특이점을 보고 난 후에 기존 리빙랩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싶거나 프로세스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이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연구로는 리빙랩의 운영 목적과 특징에 맞춰서 리빙랩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리빙랩 프로세스 중에서 몇몇의 리빙랩의 경우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리빙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빙랩의 경우 리빙랩 결과물에 대한 고도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리빙랩 활동이 종료되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새롭게 리빙랩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리빙랩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핵심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연구로는 리빙랩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이 단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경우 체계적으로 리빙랩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 리빙랩 활동 수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리빙랩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여기 조사한 게 169개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국내 사이트를 포함시키지 않으셨나요? 국내 네, 엔롤 자체가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인데요. 유럽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나 대한민국에 있는 리빙랩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리빙랩 안에 부산 리빙랩이랑 대구 리빙랩만 있었는데요. 네, 두 곳만 그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리빙랩 이용 중에 주로 어느 쪽에 더 치중돼 있다고 보세요? 지자체 중심일까요? 아니면 중심일까요? 국내 리빙랩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리빙랩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도형 리빙랩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공공부문의 어떠한 지역 혁신을 수행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 저도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제안하셨던 가이드라인 개발하실 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조한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사실 아까 막상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나라별 통계 현황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국가별 현황 같은 것도 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나 뭐 기록들 뭐 그런 것도 보여 자료가 있으신지 제안을 안 하시는. 네. 좀 시간 관계상 넣진 않았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리빙랩 프로세스 구성을 하셨는데 리빙랩 프로세스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리빙랩 프로세스를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 평가할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논문에 보면 리빙랩 프로세스 평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평가도 하시는 건지. 평가는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네.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들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 평가라고 적혀 있길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